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 측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발표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이 구체적인 경도 개발 계획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였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로서 투기 의혹은 치명적이기에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측은 그러나 지역 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사업 추진 의지는 여전하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도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후대에게 좋은 자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소통입니다. 1조 5천억이라는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수 지역에서의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돼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면서 지역이 배제된 이유가 컸습니다. 이왕이면은 사전에 우리 시 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런 협약체계를 맺었으면은 이런 의혹의 불씨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채널의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그 주체는 전라남도가 맞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미 지난달 도의회에서 이 같은 해법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경자청, 개발공사, 또 전문가, 또 시민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이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와 그 취지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역을 한껏 들뜨게 했던 경도 개발 계획이 좌초되지 않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활발한 소통과 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여수 경도 개발 사업자인 미래에셋 측에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이 경도 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경도 사업이 일부의 우려와 같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레지던스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 공사 기간이 길어 먼저 착공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경도 주민들이 최근 경도 개발 사업 주체인 미래에셋 측이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경도 발전협의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 개발 사업에 협조해 왔는데 최근 일부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미래에셋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도 개발 사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로 지정해 줄 것과 경도 진입교량 건설 등의 수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65세 이상 74세 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동북권은 전국보다 다소 높은 73%의 접종 사전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지역의 위탁 의료기관들에서 일제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전 중복 접종 여부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묻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혈압약에 아스피린 같은 거 있는지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아니요, 체크해 주시고요. 접종 이후 30분간 이상 반응을 체크한 뒤 문제가 없으면 귀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특히 무리하시면 안 되고 물 많이 드시고요. 60세 이상 75세 미만, 돌봄 인력 등을 포함해 이번 전남 동북권 접종 대상자는 약 14만 5천여 명. 이 중 사전 예약자는 총 10만 6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인 58%를 크게 웃도는 73%의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는 60세 이상과 유치원 돌봄 인력 등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찍 왔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자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순천에서 일가족 6명이 확진된 가운데 유일하게 70대 백신 접종자만 감염되지 않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중에서 현재까지 그 접종 신청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약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오는 7월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올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여수 방문객 수는 202만여 명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257만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27.2%가량 증가했으며 5월 주요 숙박시설의 평균 투숙률도 6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역과 터미널 등에서 방문객 발열 체크와 방역 수칙 지도,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단체인 광복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5당을 상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당론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광복회는 5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여순사건은 친일 청산과 분단 극복을 위한 민초들의 투쟁으로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위대한 항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복회는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이념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도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의 개최를 앞두고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남해안 남중권 유치의 뜻을 밝히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 열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한 곳에서 열립니다.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3만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개최 지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7월 일찌감치 개최 의사를 밝힌 이유입니다. 세계 198개국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NGO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메머드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여수와 전남의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엔 기후변화협약 개최지가 된다는 건 곧 해양환경, 기후 이슈의 상징 지역으로 인정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쪽으로 그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다도해 해상과 또 한려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륙부터 산악 그리고 섬까지 이 남해안 남중권 한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기후를 함께 볼 수가 있는. 전남도는 여수에서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 블루카본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능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당사국 국가 중에서 이제 28개 국가가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이제 공식을 인정을 하고. 문제는 선정 경쟁입니다. COP28 개최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좁혀져 아랍에미리트 외에는 아직 경쟁자가 없지만 국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고양, 그리고 제주까지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COP18 개최를 노렸지만 탈락했던 전남은 이번에는 10년 수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전라남도하고 공동 개최, 공동 유치 전선을 펴고 있는 점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여수가
세계 엑스포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COP28 개최 전망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는 다음 달 6일 방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중동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부실 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 담당 공무원, 건설관리공사 관계자, 감리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중대한 부적정 시공 사례가 확인되면 시 집행부가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은 더딥니다. 무엇보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입국 제한이 대폭 완화된 건 지난 2000년대 초반. 최대 석 달까지 비자 없이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의 60%가 이 같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마약 전과가 있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매기신 나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국에서의 범죄 시공을 확인이 좀 불가능하죠. 정부의 비자 면제 협정 이후 외국인의 마약 범죄는 대마초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소지가 더 간편한 향정신물질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보당국은 해외 조직으로부터 엑스레이 투시가 되지 않는 포장을 한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와 D웹 등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경로로 유통되다 보니 마약 판매자들조차 이른바 윗선은 알지 못합니다. 마약 수사가 뿌리를 솎아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구 제대로 확인이 결국은 안 돼서 단순투약사 등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과 전남 21개 경찰서에서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5명이 고작. 외국인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인력도 전남을 통틀어 30명에 불과합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찰관도 부족해 뿌리 내리는 마약 범죄에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배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배송용 비닐 보냉 박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발포 폴리프로필렌 배송용 보냉 박스는 기존의 스티로폼 소재 특성을 보완해 충격에 강하고 성형이 쉬워 재활용에 용이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새로 개발한 배송용 보냉 박스를 신선식품 배송업체 등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7만 톤, 3조 2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차량 연료용 수소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솔루션이 공급하는 수소는 여수 공장의 가성소다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며 일반적인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와 달리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로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현대글로비스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차량 연료용 수소 공급을 확대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수소 밸류체인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노동단체가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5월 광양에서만 2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산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양시가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4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관리 등 48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 사항 등입니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순천 푸드마켓이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푸드마켓은
시민이나 기업체가 기증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등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순천시는 한 달에 600명가량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업체나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백혜웅 위원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에 부여된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 공무원의 임용권을 공식 출범 전일인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남경찰청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기간인 6월 한 달 동안 미흡한 사항이나 추가 필요한 관련 규칙을 재개정할 계획입니다.